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 바로 닥터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로다주가 돌아왔다 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약간 쉰 떡밥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 번쯤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데드풀과 울버린을 보고 나서 들었던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피니티 사가 시절만 했어도 이제 마블 영화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도 이제 마블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분립 현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지금 마블이 겪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마블의 팬들은 집을 떠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냐, 제가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제가 제시했던 현재 MCU가 겪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세 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과도하게 이루어진 세대교체인 거죠. 그러니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잖아요. 하나의 영화 시리즈가 10년의 시간을 거쳐서 계속해서 만들어져 왔고, 이런 게 사실 지금까지 영화사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세대교체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단행되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단행되는 세대교체가 너무나도 급진적으로, 너무나도 과격하게,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마블 스튜디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어쨌든 상업영화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표준화 혹은 양산화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블 영화가 언제부터인가 CG라든지 기술,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의 작품들이 마치 찍어낸 영화처럼 그런 퀄리티를 보여줬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작 공정을 효율화하고 틀에 끼워 넣다 보니까 사실상 찍어낸 영화들과 같은, 제작비 관련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CG라고 볼 수 있지만 마블 영화 전체로 보면은 큰 발전이 없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배우의 개런티도 마찬가지겠죠. 아이언맨이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가 나올 때 이들의 개런티와 지금의 개런티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특히 엔드게임 시점에서는 배우 교체를 생각하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일단 은퇴를 시킨 건 좋았어요. 다 리타이어를 시켰어요. 그 토니 스타크는 죽었고, 스티브 로저스는 은퇴를 했고, 지금 자리를 비운 사람들의 후계자들이 등장해야 되고, 그리고 차기 기수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마블의 악재도 있었어요. 많은 팬들이, 그리고 많은 영화인들이 사랑했었던, 많은 재능을 갖고 있었던 체드윅 보스먼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구심점으로 삼아야 했을 차기 리더로 제시가 되었던 블랙팬서 트찰라가 사망하게 되면서 이 영화의 세계가 뒤죽박죽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어벤져스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디즈니는 계속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스토리를 전개하고 그들의 후임들이 등장했는데, 드라마를 통해서 캡틴 아메리카 이야기를 쭉 진행한 것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후임들은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의 어떤 마블을 이끌어갈 차세대 기수들 를 생각을 해보면 샹치가 있을 수 있고요, 리리 윌리엄스, 아이언 하트죠, 그다음에 슈리, 블랙팬서고요, 아메리카 차베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 외에도 여러 영웅들이 있겠지만 이 영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얘네들이 매력이 없어요. 이 매력이 없다는 거는 배우의 매력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 서사 자체가 매력 있는 서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이 충분히 감정이입하거나 이 캐릭터들을 좋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굉장히 급격하게, 긴급하게 세대 교체를 단행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성장을 허락받질 못하는 거예요. 힘을 얻고 영웅으로서 각성하고 이러는 과정이 이들에게는 매우 적었습니다. 과거에 많은 히어로들이 어렵게 쌓아 올렸던 업적을 쉽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언하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이언하트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리리 윌리엄스. 아이언맨의 서사를 쭉 보면서 토니 스타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수트를 만들어야 했는지, 그 수트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압력은 무엇이었는지 다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그 수트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을 받고, 그 수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수트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아버지의 힌트까지 받아가면서 고생해서 그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갔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토니 스타크는 세계관 최고의 천재죠. 하지만 리리 윌리엄스는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뚝딱 만들면 아이언하트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영화 몇 편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한 편의 영화에서 그것도 조연으로 나와서 그 모든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의 흑인 여성이라는 설정, 여기에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과도한 PC주의 이런 것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매력 없는 애가 너무나 아무런 서사도 위기도 성장도 부여받지 못한 채로 그냥 토니 스타크보다 더 똑똑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건 앤티맨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점은 멀티버스 문제였어요. 이 멀티버스 사가는 완전한 실패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너선 메이저스가 여자친구 폭행하는 그 사건 때문에 마블에서 쫓겨났는데 캉의 이야기는 그렇게 나오지도 못한 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악재를 제외하더라도 캉의 서사는 매력이 없었어요. 멀티버스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어지잖아요. 멀티버스이기 때문에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이 사라지죠. 죽음조차 무의미해집니다. 지금도 보면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다른 세계의 로건을 데리고 왔고, 물론 굉장히 어떤 팬심이나 뭐 영화를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휴잭맨의 울버린을 또 볼 수 있고, 이 로건은 기존의 로건과는 좀 다른,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아픔을 갖고 있고 그걸 잘 극복해낸 이런 서사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데드풀과 울버린은 완벽했던 로건의 죽음, 희생, 그리고 로건이라는 영화가 보여줬던 그 감동을 퇴색시켰어요. 그러니까 로건은 거기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의 서사는 완벽하게 완결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서 가짜 로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이상하게 울버린이 좀 존재감이 적고 영향력도 적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이 멀티버스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멀티버스 문제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 영화는 멀티버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 근데도 멀티버스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블의 어떤 딜레마입니다. 멀티버스 사가가 문제가 있고, 이 멀티버스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객들, 과거의 마블의 팬이었던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떠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다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와서 이 멀티버스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야기를 계속 끌어가야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입장벽이라고 했는데, 뭐 진입장벽은 뭐 이미 극복이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마블 영화 보려면은 그 지금까지 나온 마블 영화 30편 다 보고 드라마 쫙 시즌 한 10개쯤 보고서 마디프까지 보고 오지 않으면 마블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정도로 진입장벽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게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하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숙명을 헤쳐내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는 건가? 리부트를 제외하고 뭔가 답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닥터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닥터둠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물론 제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저는 예전에 했던 미국 드라마 시트콤이죠, 엘리 맥빌 팬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엘리 맥빌을 되게 열심히 봤고요. 우리나라에서 엘리의 사랑 만들기라고 방영했을 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봤고, 그때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봤었죠. 사실은 그가 진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차한 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왜 하차하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약으로 구속이 됐던 거죠. 근데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전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있어서 1등 공신이에요. 엔드게임까지 이어지는 이 멀티버스 사가 이전에 있었던 인피니티 사가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I am 아이언맨으로 시작했고, 모든 이야기가 I am 아이언맨으로 끝나는 완벽했던 서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처음에 이 마블 영화 아이언맨이 나올 때만 해도 모두가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저런 영화 되겠냐, 저런 애들이 영화 만들 수나 있겠냐, 막 이런 시선을 받았었는데, 그거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랑 존 파브로 두 사람이 열심히 시나리오 분석하고, 그래도 우리가 잘해보자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갔던 그런 어떤 마블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또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의 죽음이 숭고했던 것이죠. 마치 로건의 죽음이 그러했듯이. 근데 이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다시 불러온다. 이해는 합니다. 마블은 지금 뭐라도 해야 돼요. 세대 교체는 실패했고요.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졌고 멀티버스의 이야기는 복잡하고 피곤합니다. 긴장감도 안 생기고요. 계속 이어지는 설정은 되게 바보 같고, 마블은 감이 떨어졌는지 이상한 빌런들을 갖고 오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과거의 배우들, 마블의 영광을 이끌었던 배우들을 데려오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 에반스를 데리고 와서 휴먼 토치로 보여준 거 좋은 유머였죠. 예전의 배우들을 다시 데려오려고 노력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휴잭맨도 로다주도 다시 데려오고 많은 배우들을 다시 데려와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그리고 집 떠난 우리 팬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저 영화 전체로 보면은 한 사람의 배우일 뿐인데 이 배우가 돌아온다는 뉴스 때문에 난리가 날 정도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토니 스타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 아이언맨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닥터 도리틀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좋아한 게 아니라 아이언맨으로 활약하는 토니 스타크로서 활약하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좋아하고 사랑했었던 거예요. 그 매력이 너무나도 찰떡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했었던 거라고요. 저는 빌런 교체는 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닥터 둠이 나오는 거는 바람직하죠. 그러나 닥터 둠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대단한 연기력을 갖고 있는 뛰어난 배우죠. 하지만 연기력이 좋은 배우들은 많이 있어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굳이 데려온 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 오히려 저는 이게 속임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을 향한 기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닥터 둠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유치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전개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닥터 둠의 스케일상 어벤져스에 맞서게 될 텐데, 그리고 스파이더맨도 나올 거고요. 그러면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스파이더맨이나 해피호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얼굴을 토니 스타크로 알고, 제발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면을 벗더라도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런 세련된 연기가 나오길 바라고요. 만에 하나 그런 유치찬란한 정말 스파이더맨이 이제 토니처럼 생긴 그의 얼굴을 보고서 마음의 동요를 느낀다던가 그런 어떤 뻔한 전개로 가면은 보나마나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로다주를 데리고 올 거면 멀티버스 대잔치를 하려면 그를 데리고 오는 게 토니 스타크가 필요한 거면은 데리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핵심 인물이 사라지면 우주가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다른 우주 몇 개 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멀티버스의 문제가 이런 거야. 다른 우주는 망해도 된다는 생각. 다른 세계의 주요 인물이 아닌 토니 스타크를 데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나 저래나 닥터 둠에 대한 기대는 좀 있고요. 판타스틱 4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팀 스토리 감독이 만든 판타스틱 4랑 실버 스파이 위협을 말하는 건가?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판타스틱 4. 그리고 그때 제가 한창 제시카 알바 되게 뭐 다들 좋아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판타스틱 4에서는 제시카 알바의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장면도 있기 때문에 판타스틱 4가 그거 말고도 2015년에 나온 판타스틱 4가 있어요. 여기에 닥터 둠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판타스틱 4는 어느 정도 수준의 영화냐?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 밑바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슈퍼히어로 영화의 바닥 오브 바닥은 어디일까? 바닥까지 아니라고 보지만 거의 바닥인 이제 배트맨 대 슈퍼맨, 잭 스나이더의 문제점을 많이 드러냈던 너네 엄마 이름도 마사니? 이 작품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얘는 정말 양반이고요. 그보다 밑에 있다고 한다면은 엑스맨 다크 피닉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불닭복동면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작품인데 그 작품도 매우 충격적이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안 좋은 영화가 있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반지 닦기라고 불리는 그린 랜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판타스틱 4는 딱 그 수준이에요. 그린 랜턴? 아니야, 그린 랜턴보다도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2015년 영화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2015년에 나온 판타스틱 4가 있어? 거기서 닥터 둠이 나온다고?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내가 예습을 해봐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셨다가는 정말 큰 내상을 입을 수가 있다.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블에 쏟아지고 있는 어떤 조롱과 비난 이런 것들이 마블 제작진 입장에선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데드풀과 울버린이 10억 달러 흥행에 성공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정도의 반응을 얻지는 못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걸 수습하지 않으면, 그리고 멀티버스 사가를 어떤 식으로든 끝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잘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닥터 둠이 그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가 좋아했던 배우들은 계속 등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마블이 위기에 봉착하는 한 과거의 배우들에게 계속해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세대 교체에 실패했고, 기존에 있었던 히어로들, 우리가 되게 좋아했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든지 토니 스타크, 스티브 로저스 이런 캐릭터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기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블은 그걸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아낼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스파이더맨 4가 있기 때문에 다음 스파이더맨도 마블의 미래를 논할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닥터둠 토니 스타크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마블의 어떤 위기 상황과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